제 방송을 듣고 좀 공부를 배워보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역학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책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쉽게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공지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올해 주식을 예언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일 날 방송하는 거를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4주를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4주를 푸는 사람들은 제가 정밀하게 다 풀어드려요. 풍수까지. 풍수 4주를 풀어주고 운이 좋아지는 풍수, 개운하는 법까지 자세하게 풀어드리는데 방송에서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오늘은 4주를 직접 여기 와서 보는 것처럼 쉽게 풀어주고 역학을 알면은 사실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증권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원래 사람 사주는 대기업 총수는 많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필요한 오행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주식을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올라가는 걸 알게 되면 돈을 좀 쉽게 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대기업 총수도 부족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이 없다. 흙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흙이 들어오는 해나 달에서 그 주식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가 들어올 때는 운이 되게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고. 대기업 총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도 그렇고 대기업 총수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보는 날이 운이 좋은 거예요. 물론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연하고 달하고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코로나 터졌을 때 한 달 정도 지나서 방송을 해드렸을 거예요. 지난 거를 보시면 알아요. 작년 한 3월 달인가 4월 달에 찍은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 문제로 이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처음에 방송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조건 지금은 주식을 사라. 그냥 너무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서 용돈하세요 하고 방송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종목을 얘기해 준 게 하나투어. 왜 하나투어 같은 건 여행 주식이라 코로나 때문에 아주 폭락을 했거든요. 37,000원까지 아마 떨어지고 6만원대로 지금 간 걸로 2배 더블 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종목하고 대한항공하고는 무조건 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7월 달에는 하이닉스를 제가 쭉 이렇게 보면 물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주식이었어요. 작년은 경자년이니까 경은 이제 8월 3일까지가 경금의 기운에 해당하는 거고 자수가 들어올 때가 8월 이후에, 그런데 달은 11월 12월 달에 물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제가 사려고 할 때가 아마 68,000원 7,000원 그때에서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이제 주식을 샀고, 그래서 12월 달 되면 무조건 12만원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맞았어요. 왜냐면 이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은 이익이 많이 나야지만이 올라가게, 그 사람이 필요한 기운이 들어오면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주식을 예언한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아마 세 종목을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올해가 이제 신축년이에요. 금하고 이제 토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토라는 거는 8월 이후에 이제 토가 들어오는데 10월 달쯤 되면은 토 기운이 한 40% 정도 강해져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물 들어와서 올라갈 때처럼 토고 들어오는 주식들도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토가 들어올 때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삼성전자도 그때 한 53,000원대인가 48,000원대인가 하여튼 그때 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8만원대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은 사실 삼성전자는 부담스러워요. 제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항상 많이 올라간 거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조금 부담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토가 들어올 때 올라가는 주식은 캔코리아예요. 슈피겐코리아. 휴대폰 그 케이스 만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세계 1위 정도, 뭐 한 20m에서 떨어지더라도 깨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만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한 10년 정도 이 주식을 계속 봤는데 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토가 들어오는 시기가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이에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후반, 그러니까 한 9월달쯤 되면 이 토가 굉장히 세져요. 주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제 초보자들은 이거 뭐지 뭐 하루에 100포인트씩 막 뛰었다가 100포인트씩 막 빠지고 막 이러니까 다음 주 장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확실히 후반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서 떨어질 때마다 매집하는 게 좋아요. 조금 사놓으시면 연말에는 굉장히 뿌듯하게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언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김정수 여사 사주를 풀어보는데 문 대통령의 2층 하늘, 그러니까 부모 자리에 있더라고. 그래서 대통령보다는 더 위에 있는 사주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 거고요. 사주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을 좋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 손님들이 가끔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전화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코로나도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첫째로 이제 상호가 되게 궁금할 거고, 오픈하는 날짜,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가 나한테 좋은가, 이런 건 다 풍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김정숙 사주를 풀어보면서 풍수, 그다음에 이제 운이 나쁜 사람을 조금 운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개운하는 방법.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역학에 대해서 1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많이 이제 전화가 오세요. 선생님이 이제 쉽게 그림을 풀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배워볼 수 없느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지금 책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실전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이제 이 학문이 어렵다 보니까 실전 위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유료 방송이에요.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공지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저는 크게 보면 사실 5개의 그림하고 10개의 그림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강하고 신약사주의 그림, 그 다음에 오행, 모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어서 컴퓨터 들어가면 세계 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만세력 들어가 보면 요즘 색깔별로 이렇게 쭉 나와요. 연월 일시, 태어난 날이, 일이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이 목에 해당하는 색깔은 제가 세계 만세력 보니까 청색으로 나오더라. 그 다음 화에 해당하는 색깔은 빨강색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수에 해당하는 색깔은 노란색으로 나오고, 금에 해당하는 색깔은 흰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에 해당하는 색깔은 검정색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태어난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본인으로 생각하면 돼요.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는 제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제자들이 한 200명이 넘는데 방송 처음에 한 달, 2달까지도 시작하면서도 제가 제자를 키웠어요. 제가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제자를 안 받았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좀 공부를 배워보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역학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쉽게 제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잠깐만 해드릴게요. 기본은 되게 간단해요. 기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역학은 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어난 달. 이게 이제 김정숙 사주인데, 태어난 날, 이 날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날에 태어난 게 왜 중요하느냐, 여기는 태양이죠. 기본적으로 이 달력을 만든 거는 우리 역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뭘 보고 만들었냐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게 궤도를 따라 현재도 돌아가고 있어요. 이 돌아가는 궤도 계산을 해서 365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을 만들어 놓고, 아, 이거를 잘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본 거야, 4년 동안. 그랬더니 4년이 지나니까 하루에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60년생, 64년생, 68년생, 72년생, 여러분들이 해가 바뀌는 거를 음력 1월 1일 날이 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입춘날, 올해는 입춘일이 2월 3일이었어요. 2월 3일 입춘이 되는 날에 띠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저는 1월 23일 날 태어났는데 띠가 틀려요, 이렇게 하는데 입춘이 지나가야 띠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접입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3일 날 해가 바뀌는데 날짜를 이제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왜 그러냐면 이제 오차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29일을 4년마다 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팔자란 건 기본적으로 뭐냐, 아기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겠죠. 이때 뱃속에서 있을 때 기를 받는 게 한 30%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날 똑같은 병원에서 태어나더라도 사주팔자는 30%는 틀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는 사주팔자가 똑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왜 사주가 틀려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쌍둥이는 5분 차이예요. 사주란 건 뭐냐면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서 딱 태어났을 때 탯줄을 딱 자른 순간에 엄마하고의 30% 기운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오행이 확 들어와서 그게 어떤 운을 쭉 만들어내고 숙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기운이 뭔지, 그걸 바로 태길이라고 그래요. 이게 태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회는 아기를 많이 이렇게 낳는 사회는 아니에요. 많이 갖질 않기 때문에 하나라도 좋은 날짜에 태어나서 그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배우고 내가 좋은 걸 알아야만이 우리 애들한테도 좋은 날짜에 태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태길이란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날짜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날, 오행이 골고루 들어오는 날이 있고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태길이 사실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택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예정일이 나오고 제왕절개 할 때만 가능해요. 시간까지 맞추려면. 그래서 운하고 시간을 다 맞춰서 보는 걸 택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물론 사주를 쉽게 보지만은 택일할 때는 한 3일 정도가 걸려요. 병원에서 이제 수술 날짜를 알려주면 수술 날짜에서 한 20일 전후로 해서 좋은 날짜를 뽑아야 돼. 가장 좋은 날짜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게 사실은 택일이에요. 이건 택일이 중요한 건 뭐냐면 탯줄을 딱 잘랐어요. 쌍둥이를 예를 들어서 탯줄을 딱 잘랐는데 첫 애가 나왔어. 그러면 그 날의 시간의 기운을 싹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5분 뒤에 동생이 딱 태어났어요. 탯줄을 쫙 자르니까 여기에는 흡수할 기운이 없는 거야. 어쩔 때는 그 다음 시간의 기운을 흡수하던가 아니면 여기에 공간이 다 없어지면 그 다음 날의 기운을 흡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쌍둥이들도 사주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택일에 해당하는 기운. 근데 이제 택일을 못했어. 사주를 보다 보면은 부족한 기운이 있어요. 그걸 풍수라 그래. 여러분들이 풍수 보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이 없어.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날, 들어오는 달, 이런 달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에서는 이렇죠. 수맥이 많은 집은 무조건 다 나쁘다. 이거는 풍수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사주에 물이 없어. 그러면 수맥이 많은 집에서 자는 게 좋은 거예요. 또 물가 옆에서 사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할 때는 색깔로 아까 얘기했듯이 검정색이에요. 그럼 검정색을 많이 입는 게 풍수예요. 좀 이따가 이제 김여사 사주를 풀면서 풍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주 푸는 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 돌아가는 365일에서 이 날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날은 사실 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주는 크게 봤을 때 10개의 그림으로 나눠져요. 일단 목이 있겠죠. 이 목에는 내가 나무인데 나무를 키워주는 이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을 때는 이걸 신강사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강할 때는 그냥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나무 세 그루에 햇볕이 있겠죠. 그 다음에 햇빛이 작겠죠. 나무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땅이 작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강하려면 이 인성하고 내 나무가 많아져야 되니까 이 물하고 나무가 많아지게 이게 그림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다듬어주는 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신강사주의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럼 반대의 그림이 또 나오겠죠. 여기다 적으면 돼요. 이 나무가 본인에 해당하는 거야.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물이 이제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칼이 본인한테는 뭐 여자 같으면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그 다음에 이제 이 햇볕이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여자 사주일 때는 이게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많은 나무를 잘라줬으니 칼이 필요하다. 그럼 용신 찾기가 쉽겠죠. 내가 필요한 게 용신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목에서도 신약사주에 또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목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무가 한 그룹밖에 없는 거야. 물도 없고. 근데 거기에 땅이 넓다 이 말이에요. 햇볕이 강하고 나를 때리는 큰 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큰 칼로 해서 이 나무가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목에 해당하는 신강과 신약의 그림을 그리는 요령이에요. 이건 사실 역학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화가 있겠죠. 화에 해당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풀로 보는 거예요. 본인이 불이야. 그 다음에 나를 태워주는 땔감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많고 땔감이 많을 때는 어때요? 흙도 많을 경우가 있겠죠. 빨갛게 달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 한 점에 물이 조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에 해당하는 신강사주의 그림에 해당하는. 그러면 이 신강한 사주에서는 어때요? 이 금, 불이 강하면 이 고기가 다 타버리니까 이 물에다가 이 흙을 담궈서 이 흙을 식혀서 금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끔 내가 필요한 건 그래서 이 금이 들어올 때 운이 좋은 거고 물이 들어올 때 운이 좋다. 이게 화에 해당하는 신강사주의 그림 그리는 요령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신약사주가 있겠죠. 화의 신약사주. 화의 신약이라는 건 뭐냐면 불이 굉장히 작아. 근데 땔감도 작아. 근데 흙이 많아. 근데 고기도 많아. 거기에 비가 오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약하니까 불이 들어올 때가 좋은 거고 땔감이 들어올 때가 문서운이나 수입이나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다 내가 오행만 적어놓으면 돼요. 이 불은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 나를 생해주는 이걸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 그 다음 내가 나가는 얘를 진로, 사업체, 표현에 해당하는 이 금이 이제 재물하고 아버지,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에 해당하는. 적어놓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풍수는 뭐겠어요? 내가 물이니까 이 물은 색깔로는 검정색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검정색 옷을 입으면 좋은 거예요. 방향은 어떠냐? 이 물이 필요한 사람의 방향은 쪽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색깔로는 흰색 옷을 입는 게 좋다. 내가 이사를 해야 돼. 사업체를 얻어야 돼. 이럴 때는 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
이게 풍수예요. 왜냐면 내가 필요한 거를 서쪽으로 가게 되면 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이름 가지고 풍수를 한번 또 해드릴게요. 이제 화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오행이 뭐가 있겠어요? 땅이 있겠죠. 토의 신강사주는 땅이 넓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 형제 친구가 넓은 거예요. 거기에 물도 작고 햇볕이 짱짱 떠 있다. 그래야 이제 신강이 되니까.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땅이 넓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물이 필요하고 지하수가 필요하겠죠. 이 필요한 게 나한테는 용신이고 나한테는 필요한 기운이에요. 그럼 이런 금이나 수가 들어올 때는 내가 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토의 신강사주의 그림을 그리는 법이에요. 반대로 이제 신약이 있겠죠. 신약은 땅이 일단 작은 거예요. 땅이 작고 햇볕이 작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물이 많아. 그 위에 큰 나무가 서 있어요. 거기 지하수도 많아. 이게 이제 신약사주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내가 땅이 작으니까 어때요? 땅이 진흙통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어때요? 이 나무가 들어오면 뿌리를 내리면 화분이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햇볕이 들어와서 땅을 기름지게 해주고 땅이 넓어져야겠지. 이게 용신이 되는 신약사주. 이제 금에 해당하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금에도 이제 신강이 있고 신약이 있겠죠. 금에 해당하는 사주의 그림은 뭐냐면 막 비가 오는 날 금강에 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금강에 가게 되면 어때요? 큰 암석 속에 금맥이에요. 그럼 보기에는 좋아도 얘를 어때요?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포크레인을 퍼다가 용광로에 넣어야지만이 녹겠죠. 그래야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암석 속에 이 금맥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금이고 이거 토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용광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땔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금은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가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불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자존심에 해당합니다. 이 땔감이 이제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한다.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쉽게 말해서 이 불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런 사주는 굉장히 자식을 위하고 직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명예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 그 다음에 이 땔감이 필요하니까 어때요? 재물을 되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잘 안 쓴다. 이게 신강사주의 특징이에요. 이럴 때 목이 들어올 때가 결혼할 운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어떠냐? 신약은 반대 그림을 그리면 돼요. 조그만 내가 금이야. 근데 흙도 작아. 그럼 불이 굉장히 강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땔감이 많아. 거기에 물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이 불로 인해서 어때요? 이 금이 다 타버리겠죠. 이럴 때는 이제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때요? 이 금이 다 타버리고 처복이 없고 이런 사주들이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한다. 그럼 이런 사주는 이 흙이 들어와서 이 불길을 막아주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인 사주다. 대체로 신약들은 결혼을 되게 늦게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 물에 해당하는 것도 신강이 있고 신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강일 때는 물이 많은 거야. 지하수도 많고 거기에 제방이 작겠죠. 햇볕도 작고 거기에 나무 왕구로 이렇게 서 있다. 그럼 물이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비가 올 때는 이 불이 꺼지겠죠? 그럼 물이 너무 많아지면 이 제방이 무너지고 그럼 물을 흡수하는 이 나무나 제방이 많이 들어올 때나 이 불이 들어올 때가 좋다. 그럼 이 불에 해당하는 색깔은 빨강색이에요. 내가 만약 화가 없다 그러면 빨강색 옷을 입는 게 좋아. 방향으로는 남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 신약은 반대겠죠. 신약은 물이 작은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김여사 사주를 풀면서 이 그림에 대입해보면 아, 이 사주가 이렇게 푸니까 되게 쉽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되게 작아. 지하수도 조금밖에 없어. 근데 제방이 높아.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있다. 나무가 있어. 그러면 내가 물이야. 그러면 이 햇볕으로 인해서 다 말라버리겠죠. 제방이 높으면 어때요? 이 제방으로 인해서 흙탕물이 된다. 그럼 여자 사주의 이 제방은 남편에 해당하는 남자, 직업, 윗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어때요? 남편복이 없다 이렇게 보고. 거기 햇볕이 강하니까 재물복이 없다. 많다 그래서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주들은 재물복이 있을 때 결혼할 때는 이 지하수가 올라올 때하고 물이 많아질 때가 항상 재물운하고 문소운이 좋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역학을 조금 쉽게 강의하는 거를 제자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쳐서 쉽게 사주를 볼 수 있게끔 많이 해드렸어요. 제 제자들은 사주 카페 하는 사람도 많고 철학관 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어요. 제 방송을 조금 더 쉽게, 워낙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한번 절에 가서 법회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스님이 얘기를 좀 어렵게 하시더라고. 다 졸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서 갑자기 그 스님이 어록 화를 내시더니 너희 작은 귓구멍에 내 큰 소리가 들리겠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의사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보편적인 어떤 이 강의나 보편적인 법회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하는 게 좋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구독자가 조금 늘어나서 제 방송을 조금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게끔 잠깐 강의를 좀 해드린 거예요.